그 가시, 진달래꽃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갈 거야, 맞지? 그래서 오늘은 좀 문항을 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빠르면 수요일 날 올 수도 있고 조금 늦으면 다음 주에 좀 책 문제를 또 주도록 할게요. 그동안 줬던 거 좀 풀고 있나요? 거의 다 풀었나? 슬슬 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차근차근하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건이고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27페이지 이게 좀 띄엄띄엄 돼 있어서 요거 잠깐 제막내가 먼저 그냥 해설만 잠깐 하고 문제는 안 풀고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27페이지. 사실 저번 시험에 제막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그냥 자르고 안 냈어, 맞지? 그래서 조금 뭔가 좀 교과서 어떤 문제가 좀 안 맞아서 좀 아쉬운데 이거 가볍게 좀 한번 보고 가죠. 이제 제막내 갈 때 여기 제가 제사 지내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망은 이제 누이래 죽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매는 누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추모적인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설화를 보면 뭐 종이를 태우는데 막 서쪽으로 한다, 뭐 극락세를 갖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 주술적이다 이런 성격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 좀 표현상의 특징이 좀 뛰어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큰 갈래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제 큰 갈래로 좀 잠깐 설명하면 이게 향가라고 해요. 향가. 그래서 향가는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불린 노래인데 주로 이제 귀족층들이 좀 많이 향유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승려도 이때 당시에는 귀족에 해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층들이 좀 즐겼다고 하면 좀 불렀던 그런 노래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한자가 있었고 우리말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 향가는 그때 당시 이제 한문을 빌려서 사용하는 향찰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차용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한자를 차용해서 이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식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가의 이제 종류는 사구체 향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구체, 그 다음에 십구체 향가가 있는데 이 줄수예요. 4줄, 8줄, 10줄. 그래서 요 이제 19체 향가가 완성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별칭이 사뇌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별칭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상 완결성이 되게 뛰어났어.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얘가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서결. 그래서 기서결에 이렇게 이제 3단 구성의 어떤 이제 형식을 취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결 부분을 따로 떼서 이제 낙구라고 하거든. 사실 이 3단 구성이 시조에도 초장, 중장, 종장, 시조도 3단 구성이거든. 그래서 이제 3단 구성이 시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는 시조가 들어갔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래서 원래 이게 주관식으로 이렇게 원래 나오면 딱 답이거든. 그런데 저번에 안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혹시 이런 별칭들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작품을 볼 텐데 이렇게 한번 끊어보죠. 일단 4줄, 4줄, 2줄 이렇게. 그래서 사사이 4줄, 4줄, 2줄 이렇게. 그래서 요게 기, 서, 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 결 부분에 요걸 이제 아까도 낙구라고 얘기했는데, 낙구에 보면 이렇게 감탄사가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감탄사가 꼭 있어요. 이제 그런 형식상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생사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사는 이제 삶과 죽음의 길이겠지.
행사 3과 죽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얘 할 때, 요 얘는 여기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승을 가리킵니다. 이승. 자, 그다음에 이제 머뭇거리고 할 때는 이거 이제 두려움인 거지. 뭔가 이제 이승에 있을 때 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약간 이제 누이의 어떤 말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갈게 뭐 이런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하면서 요 나가 누이를 가르쳐요. 누이가 이제 죽더라도 나 갈게, 나 이제 헤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간 거야. 그래서 못다 이러고 간다는 거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기 부분에서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로 가보죠.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 자, 가을이고 이른, 일찍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누이의 요절을 얘기합니다. 일찍 죽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떨어질 잎처럼. 이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 떨어질 잎이 뭐냐?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야. 뭐뭐처럼이니까 지구법이 쓰였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걸 물어줘. 그러면 한 가지라는 건 같은 가지인데 하나의 가지인데 결국에는 같은 부모겠지. 그래서 누이랑 화자가 혈육이구나, 남매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른 바람 한 가지, 이거는 은유법이 쓰였다고 보거든. 이렇게. 어떤 이제 뭐뭐처럼 이런 표지가 없잖아.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같이 뭐 태어나고 같이 형제인데 가는 건 모르는 거니까 거기서 무상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참 인생 허무하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죠. 그런데 하면서 감탄 쓰였잖아. 여기서 시상의 전환이 있어요. 이제 뭔가 그냥 슬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지. 미타찰에서 만나라니. 이게 저승이긴 한데 극락세계를 가르쳐요. 그래서 나가 화자야. 그래서 도 닦아 기다리겠다. 미타찰에 가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의지를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어떤 슬픔을 극복하는 그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승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타찰도 나오고 이런 거니까 이 작품이 또 추모적, 주술적 그러면서 불교적인 성격도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사자가 승려를 가리키거든. 스님. 그래서 이 작가가 승려구나. 그러니까 불교적인 성격도 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 불교라는 말 안 쓰고 그냥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그런 용어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어쨌든 안타깝고 허무한데 의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사실 이제 공부를 할 때 오정문학이 나오면 갈래상의 특징을 잘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 밖에 이제 내용 확인하고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밑에 문제는 이게 황진이랑 연결된 문제라 그냥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 뭐 송미인곡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송미인곡을 좀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 뭐 이거를 다시 설명은 지금은 안 하고 좀 이따 하고요. 이걸 이제 왜 가져왔냐면 자 43페이지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3인곡을 따로 일단 갖고 와도 되는데 요거 있는 걸로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외부 지문으로 이미 예측이 됐는데 역시나 저번 시간에 그냥 했을 걸 그래서 맞지? 하면서도 3인곡 나올 것 같은데 또 학교 분위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제 대놓고 맞지? 3인곡 출제하신다고 했지. 안 하셨어? 그 얘기 하셨어? 안 하셨어?
지금 원민이가 요즘 오늘 독감을 잠깐 걸려서 지금 결석했는데 원민이가 우리가 학교에서 3인국도 낸다고 얘기하셨다는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었어? 아 그렇군요. 근데 설령 얘기를 안 하셔도 송민국 들어가잖아, 맞지? 그러면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해가지고 송민국이 살짝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제 3인국이 1편이고 송민국이 이거에 대해 소편이잖아. 그래서 이제 똑같은 형태인데 미리 일단 좀 얘기를 하고 가자면 우리가 이제 송민국은 대화 구조였어. 감리 원료였는데 이거는 독백적입니다. 독백적. 그리고 사실은 이 작품은 이 서사 본사 결사인데 이 본사 부분이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요. 계절의 흐름. 계절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계절로 흘러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제 봄, 그다음에 여름, 그다음에 가을, 그다음에 겨울 이렇게 계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봄을 나타내는 어떤 그 소재, 매화가 펴요. 매화.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녹음, 이런 이제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뭐 서리도 내리고 뭐 기러기, 일종의 철새 같은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 겨울에는 이제 눈이 내리겠지. 백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절을 나타내는 어떤 소재입니다. 약간 이제 좀 필기 제가 여기다 했는데 계절감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시어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봄에 각각의 어떤 중요한 소재들이 있는데 일단 봄에 매화가 피는데 매화를 임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화는 화자의 분신 혹은 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옷을 준다고 하거든. 옷을 만들어서 혹시 또 정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이제 청광, 푸른 빛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요거는 임금한테 좀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좀 선정에 대한 어떤 베풀에 대한 어떤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은 춥잖아. 그때는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을 주고 싶다고 얘기하거든. 이건 이제 임에 대한 어떤 또 정성이나 뭐 사랑이겠지. 추우니까 뭔가 따뜻한 봄 기운 준다고 하고, 가을이 조금 독특해. 푸른 빛을 임한테 준다고 하면서 뭔가 임이 온 세상을 좀 밝게 비쳤으면 좋겠다. 좀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를 좀 기억하고 그 각각의 계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답형으로 조금 찾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름에 화자가 임한테 하는 정성 있는 소재를 찾아라. 그러면 뭐 옷 이렇게 그냥 찾았으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좀 암기를 하면 편하긴 해. 그리고 송민국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송민국은 대화 형식이잖아. 근데 얘는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독백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 송민국 하면 뭐 구준비 되세요, 뭐 나궐 되세요 뭐 이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다 보면은 범나비가 나와. 죽어가지고 범나비, 호랑나비 된다고 하거든. 역시 이게 어떤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죽어가지고 범나비가 되겠다. 이제 이런 패턴들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하면서 문제를 물어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이걸 좀 살펴보면서 일단은 3인국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역시 또 비슷한 형태인데 이런 거는 이게 광안전 천상계잖아. 자, 올랐더니 그 덕에 어찌하여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계 인간 세상에서 인간계 내려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다. 그래서 일종의 좀 적강 화소가 있는 거죠. 적강 모티프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비슷하잖아. 이런 게 공통점입니다. 적감 모티브. 자, 올 적에 비스머리 허트러진 지 3년일세. 연집은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예쁘게 할까? 고이할고. 그러면 이제 연집은이라는 소재가 이게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알려주는구나. 화장을 하니까. 물론 뭐 지금은 뭐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히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여 지느니 떨어지니 눈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꾸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별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야. 지금 뭐 이번에 그 시조가 같이 나오는데 이게 시름이잖아. 시름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 시름은 관념이지. 그러면 쌓여 있다고 표현하는 구체화야.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뭐 이런 것들로 좀 적용하는 문제를 또 낼 수도 있겠지,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좀 적용하는 연습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량 밑으로 가보면 자,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그럼 이제 하루, 한 달 이 숫자보다 12, 그 다음에 30 이렇게 해야지 어떤 감정의 깊이가 더 있어 보여. 뭐 하루 종일 네 생각했어 이거보다 뭐 24시간 네 생각해서 이게 더 많아 보이잖아, 맞지? 1년 기다릴게 이거보다 365일 기다릴게. 그래서 감정의 깊이가 더 커 보이는데 현대시에 그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가 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렇게. 그럼 여기서 1년을 기다린다고 안 하고 360날을 기다린다고 하거든. 360날을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와 어떤 유사한 표현이 있는 걸 고르라 할 때 저런 걸 또 적용해서 좀 해줄 텐데 아마 이 작품 말고 딱히 없어. 그래서 그거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요즘 근데 아픈 학생이 있어. 꼭 한 명씩 계속 지금 나타나요. 조심해야 돼. 아무튼 자, 적은 것 생각 마라 이 시름 있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쳐진 막 뼈에 막 사무치니 편작은 이게 의사야. 명의. 중국의 유명한 의사인데 걔가 10명이야. 10명. 열이 온다고 해도 열이라는 건 10명이겠지.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 그럼 어찌할 수 없다 하니까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뭐 서리적인 표현이 쓰였다 이걸 물어보겠고 막 의사가 10명하고 못 고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좀 이제 과장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죠.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보다. 약간 여기서는 원망이 살짝 여기 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원망이 없긴 한데 이 구절에서는 탓이라고 하니까 있다고는 보겠지, 맞지?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 학교 선생님이 보면 약간 논란될 거 잘 안 내시는 것 같긴 해. 그런 건 굳이 해서만 논란을 키우지 않을 거고 어쨌든 살짝 있긴 있는 거야 이 구절에서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어. 차라리 죽어서 치어디어는 죽어서지. 죽어서 이게 나오네. 범나비가 되겠다. 그래서 화자의 분식.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요 구절 주고 구준비랑 나궐이랑 유사한 소재를 뭐 찾아라 하면 범나비 이렇게 단답형으로 좀 찾는 거 그 정도만 해주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꽃나무 가지마자 간대족조 앉으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올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임에 대한 그리움 계속 임을 사랑하겠다 뭐 그런 걸 얘기하겠지.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에서는 살짝 의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죽어서까지 임을 계속 사랑하겠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한번 13번을 좀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잠깐 한번 시간을 줘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윗글은 송미인곡이고 이제 고기는 삼위인곡인데
그 저기 소주 손톱은 그 어제 한 거 아니야? 미안한데. 최근에 했어? 네일 아트야 그런 게? 그래서 원민이가 이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11월 9일인데. 자, 어떻게 다 골라봤나요, 여러분? 조금 또 오랜만에 만나서 살짝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답은 일단 좀 치사한데 5번이 정답이거든. 그래서 보기와 달리 윗글에서는 보조적 화자가 작품의 정서를 주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보조적인 화자가 정서를 주도하진 않겠지. 주도하는 거는 당연히 중심적 화자인 을려가 주도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알겠죠? 1번 대꾸의 형식. 이거는 가사면 무조건 거의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막 죽어서 뭐가 되겠다 하니까는 그런 걸 윤회론이라고 하거든. 죽어서 뭐가 되겠다. 그다음에 여성 화자 같고요. 그 다음에 입구에 보기에서 임에 대한 그림과 원망의 태도가 그러니까 함께 드러난 원망이 여기서는 조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3인곡을 어떤 작품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송민곡 관련한 3인곡을 한번 훑어봤고요.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그 48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8페이지. 여기서도 또 이제 3인곡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한번 죄송해요. 47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거는 굳이 아까 했던 부분이어서 기억과 니은, 디귿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풀고 쓱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힘들겠지만 한번 풀어보죠. 기억과 니은은 아무래도 저 앞에 있는 그렇죠. 나벌과 구준비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래서 나벌, 구준비, 범납이 세 개를 한번 비교하는 어떤 문제 나올 수밖에 없지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 좀 답은 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요거까지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얘기나 했니? 서주도 했어요. 보통 둘이 이렇게 보면 비슷해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이면 했는지 내가 이제 좀 판단이 와. 그래서 이제 한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은 죽어서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불교의 윤회사상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낙월은 멀리서 보니까 소극적인 거고, 비는 막 가까이 가서 비 맞는 거고, 이것도 막 향기 막 옮겠다 하니까 니네 오세 막 하니까는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번 선지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선지 별표 치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낙월은 멀리서 비추는 거니까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거겠고, 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지? 자, 그런데 구준비, 구준비나 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은도 일단 작품 자체에서는 일단은 뭐 시각으로 해주긴 해야 되겠어. 비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보기에서 뭔가 임을 적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촉각이겠지만, 여기서는 뭐 적신다는 얘기까지는 본문에 없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걸로 봐야 되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요 범나비도 일단 요 자체는 좀 시각으로 봐야 되겠는데, 여기 이제 범나비가 여기 향기 묻은 날개, 만약 여기까지 만약에 체크를 한다면은 요거는 좀 후각적 심상이랑 연결 지을 수 있겠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팩트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범나비가 향 묻은 날개 해가지고 그걸로 옮기기 때문에 후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게 청각이 잘못됐고 디귿은 후각이다 그렇게 풀어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참 좋습니다. 이거는 되게 잘 문제. 일단 답을 맞췄나요? 네 그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 네, 뭐그 정도만 되겠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도 지금 구준비를 약간 어떻게 내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게 예전에 수능 문제, 수능 특강에서 보기를 이제 준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기에서 비는 어쨌든 적시는 거잖아. 적시는 거. 그리고 낮과 밤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적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낮과 밤 구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이라는 얘기거든. 내신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지 조금 조심스러워서 아마 보기를 좀 제시하거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신이니까 적극적이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왜 적극적일까에 대한 어떤 근거는 사실 작품이 없잖아. 근데 적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달은 밤에만 나타나는데 비는 낮과 밤에 계속 내릴 수 있으니까 구분이 없잖아. 그래서 적극적인 거거든. 그래서 그거만 조금 머릿속에 좀 알고는 있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논란될 거는 안 만드시니까 출제를 하시더라도 보기나 이런 걸 제시를 할 거예요. 알겠죠? 현재 잘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8번. 자, 이것도 지금 아까랑 또 같은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8번도 한번 또 힘들겠지만 또 한번 329 관련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죠. 자, 조금 왔다 갔다 불편하게 좀 돼 있네요. 왔다 갔다 불편하게 돼 있죠. 네, 좀 죄송합니다. 다 했나요? 네. 저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서운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마음에 맺혀 있어 이 얘기는 뭡니까? 아 이게 그만큼 임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 이런 얘기지 맞지? 그래서 여기는 서운함보다는 임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작가의 어떤 화자의 어떤 그리움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요거 공통점 맞지? 천상계에서 지상계 기억해 주시고 여성화자 공통점 이렇게 그 다음에 서러워 이런 단어 그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험 이렇게 그래서 직접적 이 3번 선지도 별표치고 잘 기억을 해주세요. 3번 선지는 물론 이제 내신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능에서도 뭔가 서럽다, 싫음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감정을 직접 드러낸다 이런 선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서럽다, 뭐 슬프다 이런 말이 쓰이면 직접 드러냈다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분신 것들을 상징적인 시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발표 치면 좋은 게 공통점 문제를 된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하나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준 그 문제 집에서도 3이고, 4이고 비교한 문제 계속 있을 거야. 풀어보면 알겠지만, 맞지?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어디로 한번 가보냐면은 51페이지 1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1페이지 13번. 자, 여기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하나, 또 낯선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까지는 아마 이제 학교에서 섣불리 출제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외부 지문을 한번 연습해보는, 대비하는 차원에서 좀 보는 건데, 일단 이제 정과정은 이게 고려가요입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에 해당해요. 자, 고려가요인데, 고려가요는 이제 연이 구분되어 있는데, 얘는 연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좀 19체 향가의 형식이 남아있어. 그래서 향각의 고려가요다 해서 향각의 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각의 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정서라는 사람이 이게 유배를 갔어.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유배 문학의 어떤 출발점이다. 그게 효시라고 하거든. 처음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배 문학의 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송민곡이나 그 사민곡이 유배 간 건 아니야. 사실 정철이 잠깐 좀 물러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배 문화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정철은 유배 간 적은 없어. 정철은 좀 잘 나갔거든 사실. 그래서 유배는 안 갔고 임금이 분위기 안 좋다 좀 내려가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 스타일로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내가 임을 그리워 우니다니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어요. 산 접동새와 남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럼 이 접동새가 나랑 비슷하다니까 얘가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막 우리말이 이제 헷갈릴 정도야. 아니지며 거짓인 줄, 아니시며 거짓이다. 그럼 뭐가 아니냐면 진실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쁘다고 하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 거짓이신 줄 아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가요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여음이 돼 있어요. 여음구가. 자, 그러면서 잔얼 효성이 아르시이다. 그럼 여기 효성은 새벽 별이야. 그러니까 달이랑 별이 진실을 알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결백을 어떤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결백해요. 그게 이제 잔얼 효성이 안다고 표현한 거고요. 자, 넋이라도 님은 한대 여져라. 한대는 함께. 여다는 가다 이런 얘기야. 넋이라도 님은 함께 넋이라도 님은 함께 가고 싶어라. 자, 그 다음에 벽이더신 이가 우기던 이가 누구십니까? 자기 모함하고 그런 애가 누구십니까? 자,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잘못도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 맞으신 적 이렇게 되죠. 지금 막 헷갈리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슬픈 적 이것도 헷갈려요. 슬픕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나를 하마 잊으셨으니까 하마는 벌써 이런 뜻이야. 잊으셨으니까 이건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사실 이제 중세국 공부하니까 여기 의문형일 때 이게 이시 오는 게 사실 보이면 더 좋긴 한데. 아무튼 아소니마 도람 들으샤 사랑해주세요. 다시 돌라서 다시 사랑해주세요. 배우셔서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게 요 구절에서 약간 원망이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은 원망이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요까지 일단 한번 또 외부 지문 해봤는데 13번도 한번 풀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목이 불편한 씻어줘야. 근데 사실 이제 국어라는 거 보기 한번 답을 계속 맞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안 틀려, 맞지?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온 친구들인 것 같아서 이제 성실하게 또 하는 스타일이고 둘 다. 그래가지고 그 1등급이 몇 등까지야? 9등까지인가? 12등? 왜 12등이라고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네요, 무의식적으로. 예. 그럼 이번에 100점이 몇 명이었어? 몇 명이었습니까? 혹시 알아요? 그런 얘기 안 해주죠 아직도? 그렇구나. 그 등수도 안 알려줬어. 그렇군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창작의 동기. 결백함을 밝히고자 하는 건 이제 정서, 이 작품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 나머지 선지들 한번 볼게요. 임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정서의 그리움 괜찮고요. 여성화장, 그렇죠? 공통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고, 객관적 상간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표현상의 유사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객관적 상간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일단 좀 감정이입이 물론 뭐 쓰였다는 점에서 조금 뭐 헷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 객관적 상간물이 좀 더 큰 범주니까 좀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미고 같은 경우는 반벽청등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림받은 여인의 어떤 기대였다. 이것도 좀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여성화자를 내세웠잖아. 여성화자를 내세워야지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독자들한테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신하가 막 임금 막 그립다고 울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여성화자가 입을 그리한 걸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 공감대를 더 형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번 송민과 관련된 외부 지문들을 한번 같이 좀 살펴봤고, 나머지 문제는 이따가 뭐 시간이 나면 좀 같이 풀겠지만 이제 아마 벌써 풀었을 수도 있고 안 풀을 수도 있는데, 혹시 풀어놨나요? 아직 안 풀어놨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약간 숙제 느낌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제 진달래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를 이제 보면 되겠다. 진달래꽃. 학교에서 진도 나갔나요? 안 나갔죠? 그럼 요즘 학교에서 그럼 중세국어 하고 있나? 중세국어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 한 게 없네요. 성민고 했고, 성민고 그다음 중세국어 아직 가실이 안 들어갔고. 그렇구나. 원민이가 가실이랑 진달래꽃 했다고 카톡 보내줬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촬영을 하니까 좀 이따가 보내주면 되죠. 자, 진달래꽃으로 한번 가보죠. 진달래꽃은 여기 일단 줄글로 돼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김소월 작가가 이제 워낙 중요해요. 사실은 뭐 유명하고 어렸을 때도 좀 본 기억도 있을 거고, 이분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어떤 전통의 어떤 계승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문학이니까 그냥 현대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통을 잘 계승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형식적인 면이랑 그다음에 그 내용적인 면 둘 다 잘 계승을 했다고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게 핵심이 있거든. 이게 율격이 우리 민요적 율격, 삼음보 민요적 율격. 그러니까 요거를 잘 계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정서 면에서는 그 한의 정서, 한 혹은 뭐 이별의 정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어서 현대시로 이제 만들었다.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달래꽃은 이거 말고도 좀 불교적인 내용도 좀 깔려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데 일단 한번 정리된 거 한번 살펴보죠. 체크를 해봅시다. 근데 여기 삼음도 율경 체크해야 되고요. 이별의 정한 이게 그냥 핵심 키워드지 뭐. 솔직히 단답형에서 삼음보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니면 한 이런 게. 그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별 위교적 율결과 애절한 이것도 체크해야 돼. 여성적인 어조. 좀 여성 화자를 좀 내섰다고 봐야 되겠지 뭐. 자, 이별의 슬픔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내적 의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별을 그러니까 요게 이별을 했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요게 또 조심해야 돼. 이별을 가정하는 거야. 아직 이별을 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별상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념, 수용, 그 다음에 축복, 자기희생,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지. 이게 국어가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체념했는데 받아들였는데 희생하는데 또 의지가 또 있대. 그럼 선생님 체념인가요, 의지인가요? 부분보다 좀 다른 거 알겠지? 자, 그래서 특히 죽어도 아니 두면 자 여기 반어적 표현 무조건 나오겠죠? 뭐 이제 저렇게 치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별을 견뎌낼 것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화제 심리. 그럼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반어적으로 표현해서 슬프다 이 얘기야. 아우 짜증나지? 그래서 국어가 이런 게 좀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한테는 어쩌라는 거예요 선생님 막 이런 상황인데 이렇다는 거야. 뭐 슬픈데 그래도 이겨내야지. 그런데 슬퍼 이런 겁니다. 알겠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서정적이다 정서를 드러냈으니까 민요 아까 삼음도 율경 슬프다 애상적. 이거 봐봐 이게 너무 웃기잖아. 승화된 이별 이렇게. 약간 제왕매가랑 좀 유사하죠. 제왕매가랑 그런 부분에서.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 이제 별건 아니지만 제왕매가는 재를 약속하고 다짐하잖아. 생각하지.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 맞지? 이거 그냥 이별한 거야,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볼게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다. 삼부율격이다. 그 다음에 이거 다 해버리네. 순위상관도 있어. 순위상관. 이것도 좀 별표 쳐야 돼. 일단 이제 순위상관 하면은 이제 기능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형태적인 안정감. 뭔가 안정감을 준다.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는 형태니까 운율 형성도 주고요. 그 다음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주제를 혹은 의미를 강조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순위상의 어떤 특징 같은 거 선지로 구성되거나 하면은 이런 선지로 아마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 뭐 간절한 어조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웃기다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처음에 좀 헷갈려. 이별 가정을 체념. 근데 희생적 의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인구의 의지 이러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할 때 아까 나왔던 거 미녀적 율과 순위상은 또 나오고 약간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또 송민곡이랑 좀 연관될 수가 있어. 이게 보면은 일단 진달래꽃이 화자의 분신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나왔던 그런 것들 나벌이나 구준비 이런 것들 범나비 뭐 이런 것들이 또 연결돼서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분신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랑 이렇게.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또 원만한 슬픔도 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이 또 깔려 있어요. 희생. 왜 그러면 이따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봤기 때문에 너무 다 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야 되는데 9번에는 몇 표를 한번 쳐볼까요? 9번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이별이라는 노래한 한국 작품이다. 일단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가시로드도 할 거야. 근데 얘랑 또 같이 좀 유사한 게 있어. 그래서 얘는 좀 소극적이고 얘는 또 적극적이야. 태도가. 그 차이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황제의 시조. 그래서 사실 이게 같이 배워야 되는데 끊어서 배워서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이별
이별의 한이 나고 송민구 우리가 배운 거잖아. 그거 민요의 아리랑 있고 진달래꽃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진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별 노래 지금도 부르잖아. 대중가요도 그렇고 맞지. 그래서 사실 이별 슬픈 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 문학적으로 이게 조금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제 세 개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내거나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요거는 속리삼이로 같이 낼 것 같고 가시랑 진달래를 같이 할 것 같긴 해. 사실은 문제에서 네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텐데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한 5분만 잠깐 쉬어서 좀 머리를 좀 식혔다가 다시 한번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촬영만 아니면 해도 될 것 같은데.